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4년 9월 26일 목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하루 너무 큰 격변의 증시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오후 2시 이후에 강한 투매가 발생해서 장대 음봉으로 끝나더니 오늘은 마이크론 효과와 중국 증시의 대폭등 효과에 힘입어서 우리도 3.5%대 선물 폭등 마감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격변의 증시, 정말 갈피를 잡기 어려운 트레이더 입장에서 정말 혼란스러운 이런 형태의 증시, 우리가 살아날 길은 일단 데이 트레이딩의 비중을 높이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오버나잇 비중을 줄이고 이제 최소한 위험을 회피하는 거죠. 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오버나이트 했을 때 오늘처럼 이제 방향이 맞으면 이제 큰 수익으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반대의 경우는 너무 큰 위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시장이 조금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증시가 뭐 트레이딩 오래 하신 분들, 파생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해 장세가 보통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장세가 조금 진정될 때까지는 아무래도 또, 그리고 어떤 특정 지점이 찍히기 전까지는 최대한 당일 끝내는 방식으로 매매를 해서 생존력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버나이트를 하시는 경우에는 뭐 해지를 좀 들어가 있다던가, 최소한 내가 반대로 꼬여도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그 다음에 크게 타격이 없는 수준으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리포트와 돈의 방향에 의해서 완전히 크게 휘둘리는, 그렇게 돌변하는 시장이고요. 안정적인 환경이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민주당이 주장하는 금투세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를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고 안정화도 좀 시켜놓고 나서 평탄하게 만들어 놓고, 개인들에게 수익이 났을 때 그에 대한 세금을 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개장 전 체크 사항부터 하나씩 짚어서 오늘 시장이 어땠는지, 그리고 내일과 다음 주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전일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마이크론 실적에 의해서 크게 좌지우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일단 봐야 된다.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이 뭐 월가에서 증권사들이 이렇게 기대감을 좀 낮추고 있었죠. 실적 하향 조정을 막 하고 있어서 기대치를 충분히 낮췄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은 굉장히 크게 반등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낮게 나오더라도 기대치를 낮췄기 때문에 충격은 좀 덜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일 음봉은 장악형, 전전일 양봉을 덮어내는 장악형 음봉이었기 때문에 이 기준 음봉이 돼서 이게 이 중심 라인 위에서 출발하는 경우 다시 빗각 돌파를 시도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방해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시가를 보시다시피 전일 음봉 몸통의 절반을 한참 뛰어넘어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빗각 추세대도 넘어서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추세대 하단이 오히려 지지를 받으면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형태의 전환봉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일 음봉 절반 위에서 출발하면 강세장 가능성을 체크했는데 위에서 출발했고, 마이크론 실적 서프라이즈에 의해서 예상보다 더 급등 출발을 했고요. 따라서 개인들은 위클리 옵션 만기를 맞아 위클리 풋옵션에 집중한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변하지 않았고 오늘 끝까지 유지되면서, 오늘 어쨌든 만기 쪽에 개인들은 풋옵션을 집중하면서 하방 배팅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위클리 옵션에 대해서 계속 상방 배팅이 오늘 유지되고 있었죠. 그건 어제부터 나타나는 현상이었고, 자, 파생반에 올려드렸던 그 데이터를 보시면, 요게 오후 1시, 이게 오전에도 올려드렸고 오후에도 올려드렸고 어제도 올려드렸어요. 어제 체크했던 내용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위클리 옵션 포지션은 외국인이 상방 배팅을 조금 진행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제 풋옵션을 더 집중하면서 개인들의 포지션이 하방으로 강화가 됐던 거죠. 금융투자는
보합 베팅을 하면서 손실을 좀 봤습니다. 오늘 이따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지만, 자, 아무튼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여기죠. 그래서 원웨이성 개인들이 위클리 풋옵션에 집중한 하루였다. 중국 증시가 3.61% 추가 폭등한 영향을 좀 받았고요. 나스닥 선물 영향을 크게 받으며 풀량봉 마감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이제 가이던스와 함께 마이크로 실적이 가이던스 모두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시간외에서는 지금은 어떤가요? 아침에는 14% 정도, 지금은 15% 정도 되네요. 15% 정도 급등하는 모습.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 효과에 의해서 어떻게 반등을 유지할 수 있을까? 수급 및 반등 여부 체크를 해야 했고요. 강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4% 정도 상승했지만 외국인 매도로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 매동 체크를 해야 했는데 오랜만에 대량 환매수가 나왔고요. 오늘 9천억 정도 들어왔죠. 그 다음에 개인 월물 콜옵션 대량 매수했던 거 청산되는지, 그 다음에 추가하는지 홀딩하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했는데, 개인 월물 콜옵션은 장 후반까지 60억 정도 청산되다가 막판에 다시 46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면서 대부분 매수를 유지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개인 콜옵션을 보시면, 금액을 보시면 이렇게 밑에 파란 라인 보이시죠? 한 60억 정도까지 이렇게 팔다가 다시 사들이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남아있는 상태가 되죠. 위클리 옵션 만기 내용부터 살피고 이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 결제 싸움은 오늘 하루 종일 원웨이성으로 올라가면서 마지막에 355까지 등가를 끌어올렸고요. 코스피 200은 355.22로 동시호가 진입해서 종가 356.44로 종료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치열했던 위클리 355 콜옵션이 오늘 진짜 엎치락뒤치락이 제일 심한 옵션이었죠. 그래서 이 0.12까지 쭉 떨어뜨린 상태에서 크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종가는 이제 356.44니까 결제가 1.44로 진행이 되면서 저점 기준 12배, 그 다음에 종가는 대략 0.72로 이제 들어갔으니까 6배 이렇게 나온 거죠. 종가 대비해 가지고는 이제 2배, 그 다음에 최저점 0.12 대비해서 12배 이렇게 나오는 상태가 되었고요. 355 위클리 풋은 0.13에서 진입해서 0으로 끝났습니다. 위클리 옵션 만기 결과 추정입니다. 외국인은 상방 배팅을 유지하면서 거기서 이제 천천히 익절하면서 끝났고요. 35억 수익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인은 뭐 그냥 옵션 베팅한 것만 좀 날렸고 콜옵션도 같이 들어가 있던 게 일부 청산이 되면서 4억 정도만 손실 본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들어간 이제 풋옵션이 그냥 손절 처리가 모두 된 것으로 보이고, 금액적으로 위클리 풋옵션 오늘 이제 21억 들어갔던 것이 오늘 다 녹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콜옵션 들어갔던 게 살아나면서 4억 손실로 마감한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가 오늘 보합 베팅을 했는데, 박스 베팅을 했는데 26억 손실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오늘의 핵심 내용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가 체크한 내용입니다. 일단 외국인은 본선물에서 신규 매도 플러스 환매수 조합으로 진행했고요. 환매수 우위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 선물을 신규 매도를 한 1천억 정도 종가에 줄이고 동시에 환매수도 4천억 정도 줄이면서 마감했고요. 토탈 9,700억 9,400억으로 줄었네요. 9,400억대로 매수를 줄이면서 마감했고, 외국인은 최근 9월에 매수 쪽 롤오버를 많이 했던 9월 만기일 9월 12일에는 매수 쪽 포지션의 롤오버가 미니 선물에서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한 오늘 또 대량 상승하면서 상승 포지션을 견인을 했고요. 오늘 미니 선물은 2,700억의 매수가 나왔습니다. 방해 요인은 개인 월물 콜옵션, 그 다음에 오늘 월물 콜옵션이 오늘 60억 가량 환매도 하다가 종가 부근에 40억 이상 재매수가 들어오면서 마감했다라는 거고요. 동시에 장중 외가 풋옵션에 왜곡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오늘 외가 풋옵션들 보면은 월물에서 외가 풋옵션들 쭉 보시면은 시장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풋옵션이 내려가지 않고 올라오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물 옵션에 뭐 307.5 정도 한 찍어서 많은 옵션물들이 그렇게 쓰니까 풋옵션 보시면 외가 풋옵션이면 외가 풋옵션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요. 이런 식으로 오늘 풋옵션이 녹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밑에서 출발해서 많은 옵션물들이 지금 더 올라왔습니다. 300 풋옵션 같은 것도 보시면 300 풋옵션 상당히 외가죠. 이런 것들도 보시면 이렇게 오늘 밑에서부터 2배가량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대다수의 대부분의 외가 옵션물들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오늘 상당히 왜곡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옵션에서 왜곡이 나타나는 현상은 가끔가다 볼 수 있어요. 지난 1월물에서 정말 많은 풋옵션 왜곡 현상이 일어났었죠. 그때도 개인들이 콜옵션으로 몰렸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가장 어쩌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1월물, 즉 12월 말에서 1월 초에 나타났던 현상, 개인 콜옵션 몰리고 그 다음에 풋옵션에서 외가들의 이상 급등 현상이 좀 나타나고 개인들이 콜옵션 수익을 크게 봤음에도 청산하지 않고 났던 그 시기가 지금 가장 흡사한 시기로 보여집니다. 개인들이 콜옵션이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못 올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일시적으로라도 수익을 주는 구간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그때 청산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1월 달에는 청산을 하지 않고 다 돌려가면 그러니까 완전히 뒤돌아서서 끝났죠. 이따가 다시 한번 차트를 보면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가 풋옵션의 왜곡 현상까지 나타나며 변동성 지수가 25포인트대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 지금 변동성 지수가 오늘 이렇게까지 쭉쭉 올라갔었죠. 일봉으로 보시면 오늘 7% 더 올라가고 어제도 7%대 올라가고 시장이 뭐 왔다 갔다 뒤죽박죽 되면서 변동성 지수가 일단은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됐는데 장중에는 방향성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갭 상승한 다음에 차츰차츰 내려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외가 풋옵션 왜곡으로 변동성 지수가 불안정하게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고요. 금융투자는 선물을 신규 매도와 환매수를 모두 확대하면서 매도 7천억으로 마감했습니다. 6,600억 정도로 줄었네요. 6,600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투신은 종가에 선물을 신규 매수로 3천억 이상 베팅하면서 마감했고요. 그래서 투신의 효과가 지금 야간 선물의 급등까지도 지금 영향을 거기서 이제 수익을 볼 수 있겠죠. 지금 야간 선물도 오늘 2.35포인트 올라가면서 현재 360.85로 상당히 높게 거래가 되네요. 야간에 벌써 360을 넘어서는 모습인데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한번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휩소 장악형 장대 양봉이 출현했습니다. 이번 장세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긍정적인 면은 주변 여건입니다. 일단은 금리 B컷 효과, 그 다음에 중국 경기 부양 효과, 오늘 중국 증시가 대폭등이 났었죠. 부양책이 난 당일에는 4% 이상 올라오고 지금 중국 증시 차트를 보면 무슨 급등주 같아요. 이렇게 밑에 하단에서 찍고 돌리더니 갑자기 무슨 상한가 찍고 달리는 뭐 그런 소형주처럼 테마주처럼 장대 양봉에 쉬어갖고 또 장대 양봉이 나오는 이런 형태의 이 지수 차트인지 의심이 갈 정도로 엄청난 폭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중국 경기 부양 효과, 그 다음에 기대를 죽이고 우려가 있었던 마이크론의 실적 서프라이즈 효과, 요게 이제 오늘 미국 증시도 반도체 지수를 좀 상승시킬지 기대가 되는 거고요. 모건 스탠리 매도 리포트에 반하는 내용이 발생한 거죠. 모건 스탠리가 마이크론도 지난번에 때리면서 마이크론이 한번 급락했다가 횡보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이제 거기에 보란듯이 마이크론의 실적이 좋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가이던스 또한 상향된 겁니다. 그 다음 파월 의장과 옐런 재무장관 발언의 기대감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연설 일정인데 파월 의장이야 당연히 B컷 잘했다, FOMC 회의 결과 좋았다, 우리가 잘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당화를 시키려고 할 테고, 옐런 재무장관은 뭐 알려졌든 미국 증시가 뭐 계속 부양될 수 있도록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최소한 안정될 수 있도록 계속 돈을 풀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붙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대선 앞두고 저항대를 돌파하고 있는 미국 증시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이미 764 자리를 넘어서서 지금 또 선물이 한 1.4% 올라가고 있는 시기니까요.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지금 거래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고가를 또 시도하는 만큼 돌파가 됐다라는 거. 그래서 대선 앞두고 웬만하면 지금 TJ 잔고까지 미국 재무부 일반 계좌 잔고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언제든지 증시에 지금 돈을 또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대선까지 또 살리는 흐름이 될지 아니면 무슨 이거 지금 긍정적인 주변 여건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반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언급을 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지금 환경적으로 사람들이 바이 더 딥 떨어지면 매수해야지라는 심리가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조건이 되고 있는 거죠. 경계감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일정상. 그 다음에 금요일 PCE 발표에 대한 기대감도 좀 남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혔을 것이라는 믿음이 지금 생기고 있죠. 그다음 국내 여건은 이제 금투세 유예 가능성 한 달 정도 살핀다고 하죠. 내용 한 달 정도 좀 주변의 상황을 좀 살펴보고 유예할지 폐지할지 시행할지 결정하겠다 해서 유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다음에 11월 KRX 밸류업 지수의 상장을 앞둔 기대감에 돈이 유입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상황, 이런 것들이 국내 여건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여건, 선물 차트를 보시면 빗각 돌파했죠. 지난번 계속 막혀왔던 추세를 형성해왔던 이 빗각 추세대를 돌파했습니다. 안착까지는 내일 봐야겠죠. 내일하고 하여튼 이번 주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서 안착이 되는지 여부를 봐야겠지만 일단 돌파를 했으니까 돌파 안착은 돌파한 이후에 나타나는 거니까요. 돌파를 했다라는 거고 8월 5일과 9월 11일 간에 쌍바닥이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보조지표상으로 상당히 양호하다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쌍바닥이 형성되면서 많은 보조지표들이 여기서 무난하게 상승을 또 이어갈 것이다라고 지금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좀 이제 수급에 조금 꼬임 현상이 좀 거슬렸다 이런 거죠. 수급적 여건입니다. 외국인은 오늘 본 선물과 미니 선물을 대량 매수하며 동반 상승을 좀 보였고요. 현재 본 선물은 한 2조 원대의 누적 선물 매수가 유지되고 있고 미니 선물 또한 대량 매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은 코스피 대량 매도 1조 2천억대가 나왔고요. 본 선물이 5천억대 대량 매도를 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비차익 대량 환매수 9천억이 눈에 띄었고요. 외국인은 콜옵션 매도로 손실을 크게 보고 있지만 이거 콜매도 개인들이 3일간 2, 3일간 콜옵션을 대량 매수하면서 외국인은 콜옵션을 대량 매도했는데 지금 손실을 크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부 48억 가량은 오늘 환매수 손절 처리를 했다라는 거, 그래서 좀 덜어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긍정적인 여건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돌파는 했지만 좀 부정적인 여건은 어떻게 될까 살펴봤습니다.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전자 수급 문제, 삼성전자는 지금 백어데이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선물이 64,600원, 현물이 64,700원으로 외국인 입장에서는 현물을 파는 게 계속 유리한 상황이 됩니다. 오늘은 골드만삭스가 447만 주를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서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외국인 매도로 마감을 했죠. 그 다음에 롤오버된 슈퍼개미 삼성전자 선물 매수 물량 아직도 남아있죠. 요거는 조금 줄이는 것 같아도 대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잔량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좀 남아 있는 상태고 나머지는 이제 외국인의 120일 선물 매도 물량과 최근 금융투자의 매도 물량이 지금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슈퍼개미 추정 등 개인 콜옵션 매수 잔량이 300억대 존재하는 거 지금 계속 살펴봤던 내용이죠. 현재 개인 옵션 추정 수익이 500억가량 추정됩니다. 자, 개인의 옵션 수익은 현재 옵션 포지션을 보면서 잠깐 언급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개인은 현재 이런 식으로 포지션, 월물 옵션 단독 포지션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만기 손익은 빨간 선이고 이론 손익은 파란 선이죠. 이론 손익은 지금 현재 평가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피 200이 356.44죠. 360이 여기고 350이 여기니까 356.44는 여기입니다. 여기 상태에서 지금 어때요? 큰 수익을 보고 있죠. 자, 다시 360과 350 사이인 356.44 현재 현위치 여기서 쭉 보면은 거의 500억 넘는 거의 600억 700억에 가까운
현재 평가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가 되면요, 시간이 갈수록 그 만기 남은 이제 오늘 빼고 7거래일인데 남은 7거래일 동안 횡보만 했다 치면은 이 600억, 500억, 600억, 700억 요 정도는 0으로 바뀝니다.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손실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시간 가치가 녹는 거죠. 이제 오늘 올라왔던 만큼 좀 더 추가 상승할 기대감이 이제 빨간 선으로 만기 손익으로 붙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수익만큼을 지키려면 앞으로 개인은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면 여기까지 올려야 돼요. 360 대략 한 6포인트 내지 7포인트 선까지 올려야 현재 수익을 보존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게 아니라면 수익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개인 입장에서는 정말 최상의 조건으로 마무리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단기에 더 올라가면 수익금은 1000억까지도 커질 수 있고 그 이상까지도 커질 수 있겠죠. 만약에 내일도 급등이 나온다면 개인은 1000억 이상의 평가 수익을 보면서 1월 달에 보였던 900억 가량의 평가 수익, 지키지 못한 900억을 능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콜 매도 중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혀 있습니다. 외국인의 옵션 단독 평가 그 베팅 포지션은 이렇습니다. 지금 어때요? 여기가 지금 현재 코스피 200이죠. 자, 외국인은 이론손익 현재 평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개인들이 수익 본 것과 반대로 500억 이상, 이제 500억은 그냥 이상 이하라고만 표현한 거지 실제로는 6, 700억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 기준으로 외국인은 콜옵션 매도 부분에서 굉장히 손실이 많이 나 있어요. 그러나 현재 주가를 유지하면은 남은 7거래일 동안 유지하면은 어떻게 돼요? 외국인은 콜 매도가 고스란히 다 수익으로 잡혀버립니다. 그쵸? 제로 위로 올라가죠. 매도야 어차피 시간이 지나가면 프리가 깎일 테니까요. 콜옵션들이. 근데 증시가 여기서 더 단기에 상승을 하게 되면 외국인의 손실은 더 커지겠죠. 더 커지겠죠. 과연 외국인이 이거를 그냥 용납할 것인가? 물론 옵션 단독입니다. 여기서 선물을 합성하게 되면 선물을 워낙 대량 매수했기 때문에 외국인은 상방이 유리한 구조가 됩니다. 그러나 7거래일 뒤에는요, 선물 만기일이 아니라, 물론 미니 선물은 만기일이지만 본 선물 만기일이 아니라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옵션이 이 상태를 그냥 허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1월 달에 보여줬던 1월물처럼 다시 흔들어서 결국에는 외국인들의 콜 매도가 수익을 만드는 그런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게 우리 증시에서 나타났던 가장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개인들이 콜옵션이 몰렸을 때는요. 자주 나타나는 일은 아니지만 사례들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기존 사례들은. 그래서 외국인은 지금 현재 이렇게 보고 있는 손실을 어떻게든 끌어올려서 최소한 여기 있죠. 만기까지 이런 루트라도 가야죠. 그래야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하다가도 이 루트로 가면은 어떻게 돼요? 그래도 최소한 손실을 보지 않는 형태가 됩니다. 어디에요? 현재 기준으로 이렇게 내려보면은 360 초반, 한 360, 2.5? 요 정도가 되겠죠. 현재 코스피 200이 356.44니까 362.5 정도만 결국에는 넘지 않으면 그래도 외국인은 그래도 뭐 수백억 잃었던 거를 회복은 할 수 있겠다 정도가 되겠죠. 이왕이면 그거보다 낮추는 게 유리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선물 수익에 대해서 조금 불투명해지잖아요. 선물이 돌아서지는 않는지, 앞으로 선물이 지금 대량 매수를 했지만 갑자기 차익하면서 막 돌아서지는 않는지, 돌아서면 옵션 살리겠다가 더 뚜렷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옵션에서 그래도 약간의 손실을 감수할 정도의 선물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관리가 되면 옵션에선 좋겠지만 조금 더 초과하더라도 많이만 아니면, 정말 대량으로 크게만 커지지 않으면 그래도 선물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물을 중간에 청산을 해버리고 없애버리면 그럴 유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거. 남은 7거래일 동안에 또 격변의 증시가 연출될 수 있음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정리한 거 다시 보면요. 반대로 외국인의 콜옵션 매도 추정 손실이 500억가량 500억 이상입니다. 500억 이상 추정되고
옵션도 개인도 500억 이상 추정됩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의 옵션 수익이 평가 수익이 급증했고 오늘 외국인들의 평가 손실이 급증했죠. 이 같은 현상은 24년 1월 물 23년 말에서 24년 1월 2일에서 극단적으로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차트를 보시면 연결 선물로 놓고 보시면 이런 식이었죠. 자, 여기입니다. 이때 개인들의 콜옵션이 엄청나게 많이 매수가 있었고요. 그 매수 물량을 딛고 슈퍼게임이 중심으로 매수했던 물량이 딛고 여기까지 올라왔던 겁니다. 며칠 더 올라왔죠. 그래서 최고점에서 900억 정도 가량의 수익이 있었는데 날렸던 거죠. 당시 1월물은 357.5 콜옵션을 중심으로 대량 개인 매수가 있었고요. 지금 선물을 반영하면 대략 한 360선이라고 보면요. 이렇게 더 초과 수익이 또 결제 가능 구간까지 왔던 거죠. 근데 만기가 여기니까 남아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옵션이 굉장히 크게 올랐었겠죠. 10월물은 360 콜옵션과 362 콜옵션을 타겟으로 개인 대량 매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보다 한 개, 두 개 더 높은 행사가죠. 그래서 그때랑 지금이랑 굉장히 흡사한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당시 슈퍼개미 중심의 개인 콜옵션 대량 매수 진입 후 시장은 갑자기 돌파하여 급등을 이어갔고 1월 2일 최고점 당시 900억 원의 평가 수익이 잡혔으나 개인은 익절하지 않고 만기 시에 다 반납했다라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변동성 지수의 초과 상승 현상입니다. 아까 전에도 봤죠.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지금 올라가야 될 자리 이상으로 초과 상승했다라는 거. 플러스 옵션의 등압의 연속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격변해서 생기는 변동성 지수의 상승분을 빼고 보더라도 풋옵션 외가의 왜곡을 불러일으키며 변동성 지수가 25포인트대까지 상승했다라는 거. 옵션의 등압은 9월 23일 11.17. 자, 옵션의 등압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월요일에는 등가 345에서 콜옵션 5.75, 풋옵션 5.42, 즉 등압이 11.17이었고요. 화요일에는 등가 350에서 콜옵션 5.94, 풋옵션 6.00, 등압 11.94 올랐죠. 그 다음에 수요일에는 등가 345에서 콜옵션 5.74, 풋옵션 6.39로 등압이 12.13으로 이틀 연속 올랐죠. 자, 오늘은 등가 357.5에서 콜옵션 6.50, 풋옵션 7.55로 끝나서 등압이 14.05로 지금 3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변동성 지수가 오르고 외가 풋옵션을 외국인과 금투가 공략하기 시작했고 등압이 3일 연속 올라가는 모습은 옵션 만기 전에 하루 날 잡고 시장이 급변할 수 있음을 그런 가능성을 키운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개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가능성으로 따지면은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월물의 흐름을 보시듯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 격변의 움직임이 또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때까지 추가 상승에 대한 기준은 어디까지인지 뚜렷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아까 전에 포지션 베팅 상태를 보셨듯 외국인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정도까지만 어느 정도 올려줄 수 있겠죠. 어차피 선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따라서 선물을 언제 돌리는지 되돌리는지 꼭 체크를 해야 합니다. 그게 시그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자,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빗각 추세 저항을 돌파하며 마감했습니다. 내일 안착 여부를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지지 여부만 체크하면 됩니다. 자, 빗각 추세 돌파 사례를 최근 걸 한번 보면요. 22년도 하락장에서 보여줬던 게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22년도 우리 동학개미 운동으로 20년도, 21년도에 크게 올랐을 때 그 이후로 고점이 찍히고 나서 한 1년 정도 내리 꽂았죠. 22년 9월 30일에 개인들이 풋옵션에서 완전히 항복을 보인 이때 여기 급락이 나오면서 풋매도 포지션을 대량 풋옵션 매수 포지션으로 환매수를 했던 이 항복을 보였던 이때까지 줄곧 내려앉았습니다. 그때까지 지금처럼 추세 빗각을 계속 막혀서 내려왔죠. 여기서 계속 형성된 자리에서 계속 막혔습니다. 막히다가 이때 돌파가 나와요. 언제요? 시그널이 나온 다음에 돌파가 나왔습니다.
자, 바닥 시그널이 나온 다음에 여기서 일시적인 돌파가 나왔죠. 자, 돌파가 나온다고 해서 쭉쭉 가던가요? 그러기에는 매물 소화할 물량이 되게 많습니다. 한 번에는 잘 못 가요. 코로나 팬데믹 때처럼 20년 3월처럼 뭐 어떤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현상들, 그리고 막 돈을 엄청나게 풀어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쉽게 잘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돌파 후에 지지받고 안착됐다라는 평가 이후에 한 번 더 올라간 다음에 이제 멈춰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위에서 내려오는 빗각 추세의 하단 부근을 한번 터치하러 가죠. 그게 결정타가 될 수 있긴 합니다. 거기서 돌아 올릴 때. 그래서 이 구간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상승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그냥 베팅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은 약간 데이데이를 더 중요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언제 돌변할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도 있고요. 조금 더 멀리 보면은 뭐 요때 2018년 1월에서 한 2년 2개월의 장기 대세 하락 보이기 이전에 한 19년도까지 지소미아 있을 때 전까지 이런 추세를 형성했던 때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빗각 이렇게 형성된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때도 여기는 일시적으로 뭐 돌파했지만 비슷비슷한 자리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막혔고 여기서 돌파가 나왔어요. 자, 여기서 한번 이 19년도에는 1월 4일에 저점을 찍었잖아요. 이때 어땠냐면은 이때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새해 1월 2일이에요. 1월 2일 새해다. 이제 시장 올라가겠지만 이제 기대감을 갖고 이제 새해 매수를 합니다. 근데 1월 2일 하락했죠. 3일 하락했죠. 4일에 오전에 10시 반부터 딱 터닝했던 시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올라왔죠. 여기서도 어쨌든 바닥 신호가 일부 나왔던 겁니다. 급터닝 하면서 바닥에서 그 상태에서 올라왔었죠. 당시에 다 방송으로, 그때 저는 이제 8년째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라이브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내용을 다뤘었습니다. 어쨌든 그때 이후로 한 올라왔어요. 돌파가 여기서 나왔죠. 돌파봉이 여기서 나왔죠. 오늘 같은 돌파봉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추가 상승 이후에 조금 더 쉬어가죠. 자, 여기 좀 넓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요, 여기서 돌파가 나왔죠. 돌파가 나온 다음에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파가 나온 다음에 이렇게 쭉쭉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편해요. 코로나 팬데믹 때처럼 그냥 쭉쭉 나와주면 편한데 일반적으로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많은 조건들이 매수로 올인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한 번 더 다지러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도 이 빗각 추세 하단을 건드리러 왔었네요. 그래서 이 시기가 되게 어려운 시기가 돼요. 자칫하면은 매수로 상당히 귀에서 공격적으로 꼬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데이데이 관점을 조금 더 중요시 여겨야 할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시기가 되게 많아요. 빗각 추세를 돌파했을 때 한 번쯤은 다시, 요거는 좀 짧게 내려온 케이스, 그렇죠? 돌파한 다음에 돌파봉이 나온 다음에 금방 돌아서서 한번 급락을 주고 짧게 만나서 다시 올린 케이스. 그쵸?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공통적인 사항은 코로나 팬데믹급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다시 한번 자리를 매물을 소화하러 내려오는 구간이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래 왔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과거의 모습이 반드시 반복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사례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고, 지금 아까 전에 이제 좀 찜찜한 내용들이죠. 이런 부정적인 것들은 찜찜한 내용들을 고려하면서 현재 시장을 흐름을 타면 됩니다. 조금 더 상승한다면 거기에 데이 트레이딩으로서 타면 되죠. 당장 다음날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내 자산을 지키는 방법은 오버나잇에 너무 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파생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입장입니다. 뭐 선물과 옵션을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요. 그래서 오버나잇을 하더라도 아까 초입에 말씀드렸듯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내가 타격이 별로 없어서 또 대응이 쉽게 될 만한 물량을 너무 막 무리해서 태워버리면, 오버나잇에서 태워버리면 대응이 안 돼요. 갑자기 갭 상승과 갭 하락을 반복할 때 대응이 안 됩니다. 특히 옵션에서는요. 그런 상황이고요. 차트 봤고요. 자, 이번 주 연설 일정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연설데이죠. 오늘 목요일이니까 좀 있으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되고요. 오늘 10시 10분부터 아침 7시, 내일 이길 아침 7시까지 수잔 콜린스, 미셸 보우먼, 파월 연준의장 긍정적인
그 시그널 나올 수 있고요. 존 윌리엄스, 그 다음에 라가르드 총재가 10시 반에 이제 발언을 하는데, 이분은 지금 1920년대 대공황과 지금 세계 경제가 닮았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조금 어둡고 찜찜하죠. 지금 매파라고 불릴 수 있는 분은 이제 미셸 보우먼, 강력매, 그 다음에 라가르드 총재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닐 카시카리 위원은 매파긴 하지만 조금 유해졌어요. 그래서 시장의 반응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정쯤에 이제 옐런 재무장관의 연설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뭐 시장을 위협할 만한 그 위원들도 발언을 하지만 대체적으로 시장을 살리자 주의가 더 많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연설 일정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한 분 한 분 어떤 발언을 하는지, 시장이 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변수가 많은 겁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이제 토요일, 우리 시간 토요일이 되는 새벽에 미셸 보우먼 이사의 강력 매파. 만약에 PC 물가지수가 27일에 발표가 되는데 지금 예상치는 괜찮아요. 27일에 PC 물가지수가 현재 헤드라인 PC 예상치가 월간 0.1에서 0.2, 연간 2.2에서 2.3이면 지난번보다 낮아진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제 물가 잡히고 있네, 이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전망치에 부합만 한다면 현재 연준이 판단한 인플레이션의 목표치 도달은 타당하게 되죠. 그래서 비컷 결정에 상당한 정당성을 부여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물론 PC가 예상을 많이 할 수 있는 지표긴 하지만 만약에 틀어지는 게 발표가 됐다, 그리고 이전께 수정이 되거나 뭐 어떤 일들이 발생한다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잘 안 잡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이 든다면 그날 새벽에 있는 미셸 보우먼 이사가 할 말이 생기죠. 거봐, 인플레이션 아직 잡힌 거 아니라니까? 이런 얘기가 정당화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이 아직 안 잡혔고 50bp로 내리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다라고 주장하는 유일한 위원이죠. 그래서 보우먼 이사가 과연 PC 물가지수 발표 이후에 자신의 메시지를 더 강력히 전달할 만한 상황이 될지, 아니면 그냥 조용히 넘어갈지. 인플레이션 잡혔네, 그렇지만 그래도 조금 완화해서 천천히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해야 돼, 뭐 이렇게 좀 조용히 시장에서 묻혀갈지는 발표 이후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리스크 요인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큰 위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시장은 항상 변수가 존재하는 바 살펴보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9월 일정이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참 격변의 이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좀 시장이 어렵죠. 진짜 우리 장 요즘 너무 난이도가 높습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갑자기 쭉 충격적으로 시작했었을 때부터 이거 돌릴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개인들의 콜옵션이 이렇게까지 접근을 또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변동성 지수의 이상 급등 현상, 그 다음에 풋옵션 외가 왜곡 현상들 등등 모든 것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번에 막 모건 스탠리의 부정적인 리포트, 그러고 나서 시장은 또 갑자기 돌변하는 모습, 여러 가지. 그리고 오늘 또 모건 스탠리는 SK 하이닉스를 환매수했어요. 12만 원을 목표가로 제시한 다음에 갑자기 자신들은 그때 팔다가 또 비싼 가격에 사들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어지러운 환경 속에서 밸류업과 금투세 등 이슈들이 또 추가되고 있고, 여러 상황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장세가 연출되고 난이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각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각자 생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너무 큰 리스크를 취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보다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수익을 그 흐름에 맞게 취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복귀 꼭 하시고요. 특히 파생반에 계신 분들, 제가 오늘 이따가 저녁에 밤에 오늘 차트에 대한 복귀 포인트 잠깐 하나 더 올려드릴 텐데 네이버 카페에 올려드리면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구독자 정보 공유방에 아직도 입장하지 않으신 신규 구독자분들은 댓글 보시고 신청하셔서 입장하셔서 함께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라이브 방송 매일마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도 라이브 방송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